안녕하세요. 구마원TV의 김은숙입니다.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 가물가물하다. 건망증이 심하다. 뇌와 관련된 고민들, 걱정들 많으신데요. 소금 드시고 좋아진 여러 변화들 중에서 머리가 좋아졌어요.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두뇌와 소금과의 관계, 소금과 물의 관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체 전류, 전기가 흘러야 하는데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물과 소금, 전해질의 균형입니다. 소금은 나트륨을 공급하고 물은 전류가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두 가지가 적당한 비율로 조화를 이룰 때 뇌는 생생하게 활발하게 작동을 합니다. 두뇌 건강의 핵심은 전해질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간의 연결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신경세포들은 전기신호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면 전류가 흐려지고 신호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소금이 부족하면 신경세포의 전이차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브레인포그라고도 하는 안개 낀 멍한 느낌, 기억력 감퇴, 산만해지고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노화가 일어나서 때문만이 아니라 뇌에 작용하는 생체 전류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체의 2%에 해당되는 두뇌가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뇌는 뇌척수액이라는 소금물에 가볍게 떠 있습니다. 뇌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뇌척수액의 농도가 맞지 않는 경우는 전달이 잘 되지 않고 뇌의 연료로 사용되는 산소와 포도당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기능이 몹시 떨어지게 됩니다. 탈수는 두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노년층의 치매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실제 연구에서도 이 탈수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분이 가득 차서 탱탱하고 촉촉해진 뇌는 에너지의 순환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은 신경 전류의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데요. 소금이 부족하면 전이차가 낮아지고 전류가 약해집니다. 신경 신호가 느려지면서 기억을 저장하거나 기억을 불러오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멍한 느낌, 기억이 잘 안 되고 특정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거나 방금 들었던 것도 금방금방 까먹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뇌는 포도당을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포도당이 혈액 속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나트륨입니다. 소장에서 포도당과 나트륨이 흡수가 되는 포도당 나트륨 동시 수송체로 움직이는데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충분히 있다고 해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연료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당은 높아지는데 에너지로는 전혀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소금이 있어야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님, 치매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특징이 과거의 사건들은 잘 기억을 하시는데 최근의 것들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직전에 어떤 것들 기억을 못하셔서 냉장고 앞에 가서 왜 냉장고에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참 서 있다가 다른 일을 하신다든가.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굳어있지 않고 연하게 말랑말랑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지구상에서 정보가 가장 잘 새겨지는 물질이 물입니다. 물에 돌을 던졌을 때는 파장이 일어나는 물수제비가 생깁니다. 딱딱한 땅에다가 던졌을 때 튕겨나오고 마는 거죠. 굳어있는 땅처럼 정보를 흡수하지 못하고 탈수 상태, 체액 부족, 전해질 불균형의 상태, 새로운 정보를 흡수시키는 데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소금 부족은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낮에 어떤 것들을 학습하고 잠자는 시간 동안 뇌가 그것을 재구성을 하는데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부족하면 낮에 익혔던 것들, 들었던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입력되거나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자는 동안 뇌에 있는 노폐물을 잘 씻어내고 새로운 뇌로 깨어나려면 충분한 물과 소금이 필요한데요. 체액과 전해질, 균형이 깨져 있을 때는 자고 일어났을 때도 기분이 안 좋거나 머리가 멍하고 잠을 잤지만 개운하지가 않는 피로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느낌인 분들도 많습니다. 물과 소금 어떻게 섭취해 볼까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차 드시는 법은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뇌를 깨우는 소금 섭취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소금각을 먼저 하셔서 입에 있던 노폐물들을 씻어내시고 따뜻하게 소금차 한 잔 하시는 겁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될 때는 낮 시간에 이 소금물을 타서 가지고 다니면서 물 대신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날씨가 추워졌을 땐 텀블러 같은 데다가 갖고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드시면 좋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봐야 한다던가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뇌가 과열되지 않도록 냉각수의 역할을 해주겠죠. 소금물 잘 챙겨 드시면 피로도 덜하고 뇌가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2시간 전쯤 따뜻하게 소금차 드시면서 하루에 쌓인 찌꺼기와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시간 꼭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는 동안 깨서 화장실 가는 일도 없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 커피로 각성을 시키는 분들 많은데요. 탈수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소금차 드시면 탈수도 예방하고 좋은 컨디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금과 함께 두뇌를 깨우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걷기입니다. 다리에서 시작하는 모든 경락이 뇌로 이어져 있는데요. 두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요.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뇌는 굳게 마련인데요. 낮 시간에 해가 떠 있을 때 소금물 한 잔 드시고 나가셔서 충분히 햇볕 보면서 걷기 해주시고 들어와서 필요하시다면 한 잔 정도 더 드시면 머리가 굳어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뇌는 다른 장기들보다 나이 들지 않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뇌 세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결이 바로 핵심이고요. 연결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물과 소금, 전해질입니다.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소금 섭취 잘 하셔서 건강하고 쌩쌩한 맑은 두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 치유 본능이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어봐 주시고 몸의 지혜를 깨워주세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짠맛의 힘 책에도 자세한 사례와 함께 원리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